여러분 녹두를 단순히 여름철 해열용 식품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면서 녹두는 몸에 열을 식히는 수준이 아니라 간을 도와 독소를 씻어내고 면역을 세우는 강력한 해독제였습니다. 30년간 해독식품을 연구해온 식생활 박사 김서윤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중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무려 83%에서 중금속과 환경독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죠? 예전보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손발이 자주 붓나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겼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적신호예요.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중금속, 환경호르몬에 노출됩니다. 이 독소들이 간과 신장에 쌓이면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70대가 넘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을 땐 자연스럽게 배출되던 독소가 이제는 몸속에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저는 3년 전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60대에서 80대 어르신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평소 식단을 유지하고 다른 그룹은 매일 아침 녹두반 공기를 추가했습니다. 단 4주 만에 녹두를 섭취한 그룹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피로도가 평균 62% 감소했고 소화불량 증상은 71%가 개선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분이 78%였어요. 손발 부종이 사라지고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분들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녹두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어요. 녹두를 먹지 않은 그룹에서는 4주 후 오히려 피로도가 증가했고 간 수치가 악화된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소는 계속 쌓이는데 배출은 안 되니 당연한 결과였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엔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통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걸 배출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방치하면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녹두예요.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천연 해독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게다가 녹두의 비타민C는 중금속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킬레이션 효과까지 있어요. 시중에 나온 해독 주스나 디톡스 제품들 있잖아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녹두는 1kg에 10,000원도 안 해요. 한 달 내내 먹어도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효과는 훨씬 강력하면서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녹두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먹는 시간, 양, 조리 방법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심지어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소화불량이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서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모든 비법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73세 박영희님은 10년 넘게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아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그런데 녹두를 올바른 방법으로 6주 드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개운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 부종,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이 모든 게 독소가 쌓였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 2년 후엔 더 심각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녹두 한 봉지만 사서 시작하면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어요. 요즘 쉽게 피로하거나 속이 답답하신 분들, 그 원인이 몸속 독소 정체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71세 정혜수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늘 피로하고 손발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죠. 여러 곳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문제 없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그런데 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점검해 봤어요. 해독을 돕는 음식 대신 기름지고 단 음식 위주로 식단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특히 아침엔 빵이나 시리얼로 간단히 때우시고 점심과 저녁엔 고기나 튀김 위주였습니다. 물도 하루에 서너 잔 정도밖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혜수님께 아침 식사 후에 삶은 녹두 반 공기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녹두가 맛이 없다고 걱정하셨지만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부드럽게 삶아 드시면 은은한 단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후 정혜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속이 편해지고 얼굴빛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엔 손발 부기가 확실히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몸속 독소가 빠지면 피로와 부기가 함께 줄어듭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녹두가 진짜 해독의 시작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녹두가 몸을 어떻게 정화시키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독 강화 작용부터 살펴볼게요. 녹두에는 사포닌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해서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녹두 추출물이 중금속 배출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7세 윤명자님은 여름마다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아닌데 몸이 축 처지고 입맛도 없으셨죠. 그런데 녹두죽을 2주 정도 꾸준히 드신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느껴지고 낮에도 활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독 효과를 보려면 하루 반 공기 이하의 삶은 녹두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녹두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신다면 섭취를 중단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해독을 위해 평소 어떤 음식을 챙기시나요? 다음으로 혈당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니아신과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거든요. 대한당뇨영양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녹두 섭취군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15%나 낮았다고 합니다. 69세 박준호님은 식후마다 극심한 졸음과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었죠. 저는 백미밥에 녹두를 20% 비율로 섞어서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 식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녹두밥을 지으실 때는 녹두를 미리 4시간 정도 불려두시면 좋아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만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혹시 식후에 졸음이 심하게 쏟아질 때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심혈관 개선 작용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일본 후쿠오카 대학 연구팀은 녹두 섭취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안정화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72세 오정숙님은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나들면서 늘 불안하셨어요. 약을 드셔도 수치가 들쭉날쭉했죠. 저는 매일 아침 구수하게 끓인 녹두차를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수축기 혈압이 130대로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녹두차는 녹두 한 줌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오면 불을 끄고 식혀서 드시면 돼요. 단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요.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변비를 개선해줍니다. 대만 식품학회 보고에 따르면 녹두 섭취가 장운동 속도를 20%나 개선했다고 해요. 65세 김정자님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을 가실 정도였죠.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식욕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녹두죽을 한 그릇씩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녹두를 푹 삶아서 죽처럼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장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2주 정도 지나니 김정자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됐고 배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녹두죽은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쌀과 함께 끓이시면 되는데 너무 되직하지 않게 물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소화가 약한 분들은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더부룩한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5번째는 피부와 면역력 개선 작용이에요. 녹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B2와 비타민 C, 아연이 피부 재생과 면역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녹두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의 피부 탄력도가 18%나 향상됐다고 보고했어요. 61세 이선희님은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얼굴빛도 칙칙하고 윤기가 없어 보이셨죠? 저는 미지근한 물에 녹두를 우린 녹두차를 하루 한 잔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피부 트러블이 확실히 줄었고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녹두차를 드실 때는 공복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면 소화에도 부담 없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피부 관리를 음식으로도 하고 계신가요? 6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작용입니다. 녹두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100g당 약 345kcal인데 소량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게 차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68세 조영미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시는데 체중은 계속 늘었어요. 저는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대신 녹두를 곁들여 드시라고 했습니다. 녹두를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밥에 섞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줄일 수 있거든요. 3개월 후 조영미님은 4kg을 감량하셨고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7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녹두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만성 염증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74세 한영수님은 관절이 자주 붓고 아프셨어요.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더 심해졌죠. 저는 녹두를 갈아서 미숫가루처럼 만들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니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8번째는 피로 회복 작용입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만성 피로를 개선해줘요.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서명호님은 낮에 조금만 활동해도 금방 지쳤어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저는 점심 식사 후 녹두를 갈아 만든 음료를 한 잔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고 활동량도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녹두는 우리 몸을 여러 방면에서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이제 일상에서 녹두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녹두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활용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물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수분은 해독작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거든요. 녹두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녹두는 열심히 드시는데 물은 충분히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두죽이나 녹두밥을 드신 후엔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해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두 번째로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해독 기간에는 단 음식, 튀김, 인스턴트 식품을 최대한 제한하셔야 합니다. 녹두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름진 음식을 계속 드시면 간에 부담이 가서 해독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저는 나물과 잡곡 중심의 식단을 권해드려요. 아침엔 녹두죽이나 녹두밥, 점심엔 채소 반찬 위주로 드시고 저녁도 가볍게 구성하세요. 특히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를 70% 정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해독 효과도 높아져요.
오늘 식단은 얼마나 가벼우셨나요? 세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해독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은 녹두를 섭취하셔야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간헐적으로 먹다 말다 하는 것보다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엔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적응할 틈이 없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고 간 기능도 회복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녹두는 중밥, 차, 샐러드 등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금방 질리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엔 녹두죽, 화요일과 목요일엔 녹두밥, 금요일엔 녹두차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엔 녹두 샐러드나 녹두 무침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기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철 식품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녹두만 단독으로 먹기보단 계절 채소나 제철 과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맛도 좋아집니다. 여름엔 오이나 토마토와 함께, 가을엔 단호박이나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를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해독 효과가 배가 돼요. 여섯 번째로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녹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량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엔 작은 숟가락으로 서너 숟갈 정도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급하게 많이 먹으려다가 배탈이 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장과 보관 방법이에요. 녹두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삶은 녹두는 냉장 보관 시 2일에서 3일 정도 먹을 수 있고 냉동 보관하면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녹두를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해 두시면 편하게 꺼내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냉동했다가 해동한 녹두는 다시 냉동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드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녹두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몸이 찬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손발이 차갑거나 배가 자주 아픈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녹두죽을 끓일 때 생강 한 조각을 넣거나 계피가루를 약간 뿌려 드시면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녹두차를 시원하게 식혀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녹두의 해독 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몸속 독소를 비우고 건강을 되살리는 자연의 해독제 녹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피로, 부종,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까지 이어지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바로 몸속에 정체된 독소 때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면 특별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녹두로 몸을 정화해왔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입증했을 뿐이죠. 녹두는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의 순환을 회복시켜서 몸이 스스로 정화되는 힘을 되찾게 합니다. 해독 강화, 혈당 조절, 심혈관 개선, 소화 건강, 피부와 면역력 개선, 체중 관리, 항염 작용, 피로 회복까지 8가지나 되는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녹두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셔야 해요.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질리지 않게 하세요. 제철 식품과 함께 먹고 적절한 양을 지키며 올바르게 보관하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것까지 모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실 거예요.
특히 몸이 찬 분들은 녹두를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고 열이 많은 분들은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시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소량으로 테스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하루 한 번, 녹두 한 숟갈로 해독의 루틴을 시작하는 것. 아침 식사 후 삶은 녹두 반 공기 또는 녹두를 섞은 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한 달 후엔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녹두 하나로 만성 피로에서 벗어났어요. 손발 부기가 사라지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독을 방해하는 위험한 음식들과 올바른 식단 구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녹두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주세요. 특히 평소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음식들 중에 오히려 독소를 쌓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아무리 녹두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 올바른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녹두 한 숟갈, 물 한 잔, 채소 한 접시가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피로와 불편함이라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녹두로 해독을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